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네. 사실은 좀 특이하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여자 대학이 있는데 한국은 좀 페미니즘 이런 게 이제 확산되면서 최근에 여자 대학의 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대학. 네. 미국 사회에는 그런 거에 대한 여자 대학에 대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여자 대학들이 이를테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대학들인데요. 그런데 그 대학들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물론이고 굉장히 정말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LGBTQ 이슈라든지 마약 관련이라든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주로 왼쪽이 많이 많죠. 그런데 뭐 그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그런 측면은 제외하고라도 학생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워낙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공무원 파워가 굉장히 좋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죠, 여화여대인가 이런 데서 남학생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긴 간호대학도 우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도 지금 남학생을 받습니다. 한 20%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간호대학이야 그냥 간호를 하면 되는데 여대라고 좀 붙이는 게 그러니까 나대가 100%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냥 여대학교로 이름을 바꿔야 돼. 네,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안 떴던 자, 이거는 EHL 투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 떠서 이거는 뭐 저 캠퍼스를 일부러 딱그 구체적으로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보여주는 상황이 있고 길쭉해요. 길쭉해가지고 이 전체 합치면 한 2마일쯤 됩니다. 그래서 고해지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길도 있고 막 연결돼가지고 우리 경북대학교라든지 영남대학교 이런 데를 보면 왜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캠퍼스가 굉장히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 길로부터 벗어나 있고 캠퍼스 안에 뭐라 그럴까요? 보호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리고 캠퍼스 안에 도로는 사실은 우리 법령상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도로예요. 일반 도로인데 좀 모여 있는 그런 구역이 많고. 그리고 올드 캠퍼스라고 지칭된 데가 이제 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가지고 저는 요쯤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이언스에서 위에는 뭐 밑에는 이제 주로 메디칼 의대 쪽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게 안 넘어가고 저기 넘어가죠? 뭐가? 여기 이제 예인대 오늘 뭐 사진을 많이 보십시오. 사진 보시면서 여기 요거는 뭐 제가 잠시 있었을 때 1년 있을 동안 강연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딴 데도 많이 봤습니다. 텍사스하고 몬테나를 대학에서 아주 강연하는 장면이고 요게 저기 예일대 캠퍼스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올드 캠퍼스인데 이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고 여기는 그 레지덴셜 칼리지라고 해서 이제 기숙사 겸 뭐 강연 겸 이루어지는 데고 주로 이제 이런 데가 다 대학 건물들이죠. 굉장히 고색 청년하죠. 그 캠퍼스로 보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름다운 캠퍼스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희대학교 캠퍼스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 건물도 참 예쁘고. 우리 대학도 절대 뭐 나쁜 캠퍼스가 아니고 뭐 바깥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들도 굉장히 감탄하고 하는 데가 특히 이제 저 인천강하고 대학본관하고 노천박물관 쪽에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그리고 백양로로 가는 운동장 쪽으로 가는 길 그게 좋다고. 근데 그런 길 빼면은 딴 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성냥밥처럼 한 데도 많고 그래서 별로 자랑을 안 해서 바깥에 온 손님 들어오면 꼭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로만 주로 다닙니다. 이 대학은 캠퍼스 자체도 그렇지만은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건축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 있는 건물들만 따로 아키텍처 차원에서 해설하고 광고하는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이거는 예일대학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파크리스 타워라는 데입니다. 올라가면 종탑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올라가봤는데 올라가면 그 편종, 그 피아노처럼 치는 데 소리가 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색창이 나는 소리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사이언스에 제가 근무했던 데인데 저는 요 건물에 있었어요. 요 건물에서 주로 강의나 이런 걸 담당했고 제 연구실은 이쪽에도 있었습니다. 또 이 못생긴 건물 있잖아요. 이게 바이올로지 타워라 해서 이 생물학관이죠. 우리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이공계, 공돌이 출신들이 대부분 건물에 대한 미학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인문계열 생물학계 건물이 조금 나아요. 공대는 주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편의성을 추구하고. 설계를 공돌이들이 합니다. 제가 공돌이 할 때는 나쁜 비하의 뜻이 아니고 굉장히 찬양하는 뜻도 상당히 숨어 있는데 우리 대학 공돌이 캠퍼스도 많죠. 이청가면서 정문을 나갈 때 딱 하얀 건물 뚝 서 있는 아주 멋있게 서 있는 그 못생긴 건물이죠. 그게 IT대학입니다. IT대학 건물이 그렇고 또 뭐 멀리 갈 것 없이 그쪽 넘어가면 공과대학도 보면 다 공장이에요. 공장. 공대 쪽으로 가면 실제로 외한 소리도 나고 가끔 뭐 굴뚝에 연기도 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공돌이들입니다. 거기는 뭐 아름다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혈성인 것 같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이런 데 여기도 저런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사이언스로 근사하지만 화학 그래가지고 공돌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공돌이들 중에 여기 화학관인데요. 여기하고 요 건물이 화학관인데 제가 그 평상시에 강의든지 점심 먹으든지 놀러 올 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등이 부정한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일대 화학과 교수들인데 2013년인가 노벨 화학상을 탄 두 사람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마주쳤던 사람들 중에 아마도 그 무정하고 못생긴 그런 사람들이 이건 좀 얼쩡거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이언스 쪽입니다. 이거는 총장실이에요. 총장 관사. 많은 미국 대학들이 보면은 그 총장이 먹고 자고 하는 관사가 캠퍼스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또 있었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거기도 보면은 총장 캠퍼스가 캠퍼스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언덕바지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보호되고 그렇지만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특별히 경비를 제가 못 봤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아무나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경비도 안 쓰고 총장 부부하고 둘이 사는 것 같죠. 애들은 다 나가 있고 둘이 사는데 가서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물론 뒷마당이 좋아가지고 리셉션 같은 거, 가족 파티 같은 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대학에서 캠퍼스 안에 총장 관서를 둔다? 이거는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아는 분 계세요? 연대가 있습니까? 연대 제 북쪽에. 그렇습니까? 그건 좋은 대학이네요. 네. 저는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총장이나 어떤 리더십에서 캠퍼스 안에서 24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러면서 휴지라도 줍고, 손도 없이 있고, 아침 일찍 온 학생들하고 인사도 하고, 학교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걸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경북대학교든 서울대학교든 웬만한 대학은 총장의 집하고 근무처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로 입자고 그러네. 어쨌든 그런 관사도 여기, 일반 주택가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로스쿨입니다. 그 유명한. 예일 로스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클린턴 부부겠죠. 남편 클린턴이 여기 하고 대통령이 됐고, 부인 힐러리도 여기 졸업했는데, 이 친구들이 둘이 이제 여기 같은 시기에 다녔어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하다가 둘이 결혼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도 힐러리가 한번 왔었어요. 졸업식 때 왔었고, 제가 있기 전에 한번 남편 클린턴이 와가지고 연설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도서관이 참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아주 공부할 맛이 나는 그런 도서관이 있어요. 예일 로스쿨 여기는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역사에 등장을 했던
윌리엄 테프트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스가 테프트 윌리엄. 그 테프트가 여기를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통령을 먼저 했어요. 대통령 먼저 하고 예일 대학 로스쿨 교수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연방 대법 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예일 로스쿨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 옛날에 왜 닉슨이 탄핵당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던 포드 대통령이 여기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저기 예일 로스쿨 동문 목록을 쫙 제가 한번 호기심 삼아서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끝도 없어요. 끝도. 그래서 뭐 웬만하면 제가 여기 예일 로스쿨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녀석도 하나 여기 졸업을 했는데 여기는 경영대학원입니다. 뭔가 좀 로스쿨의 그 고색창이나 맛하고는 달리 아주 현대적인 맛이 나죠.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고 저도 여기 출근길이 저는 걸어서 출근했는데 출근길이 여기 중간에 있어가지고 여기 중간에 들르면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한 부에 매일 4달러짜리입니다. 그걸 살려면은 근데 여기 들어가면 공짜로 쫙 펼쳐놨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신문 보러 여기 잠깐 들러고 그랬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예일 경영대학원. 여기는 저 환경대학원 제가 있던 데입니다. 예일 환경대학원은 1900년에 설립돼가지고 원래는 포리스트리를 앞세웠어요. 산림환경대학원에서 예일 스쿨 오브 포리스트리 앤드 인바이러먼털 스터디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포리스트를 떼어버렸어요. 산림을 떼어버리고 환경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그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그린으로 특화한 그런 여기는 제가 애용하던 그런 그 휴식 공간이었고 강의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졸업식 장면이죠. 그 우리나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못했고 코로나 기간 전에도 사실은 학부생들 졸업식을 뭐 근사하게 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학부생들의 경우는 뭐 우리 학교뿐 아니고 다른 데는 마찬가지인데 뭐 졸업 그 학사 가운 빌려가지고 사진만 찍고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많은 미국 대학들 특히 이런 좋은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정말 의미 있게 한 걸 많이 봤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이벤트가 이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벤트입니다. 여기 힐러리 클린턴이 왔었죠. 2018년에. 여기 있는 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마빈 천이라는 예일 학부대학 학장입니다. 학장. 이분은 그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연세대학교 학사, 석사를 연세대학에서 받으시고 MIT로 가가지고 박사를 하셨는데 국적은 미국인이고 근데 저도 몇 번 봤는데 한국말 잘합니다. 물론 영어가 좀 더 편하겠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밥 먹을 때 둘이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들 쭉 하잖아요. 거의 막힘없이 한국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새로운 이야기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줄여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윤핵관 막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윤핵관은 등장 안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더니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졸업식 퍼레이드가 요거는 그 예일 총장입니다. 총장이 이제 하는데 요거는 학부생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는 한국인들 제가 만났습니다. 여기 한국계 학생들 정치학과 학생이었는데 밥하고 같이 먹었고 여기는 로스쿨 졸업생들 여기 둘 다. 이분이 아까 참 아이언이 이분이 마빈 천 이제 학장입니다. 이 마빈 천 학장이 예일 대학 전체에서 랭킹 3, 넘버 3예요. 예일대 총장이 제일이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보스트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프로보스트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그런데 일부 책이나 문헌에 보면 프로보스트를 이제 교무처장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100%. 제가 교무처장을 했거든요. 교무처장에서 이게 잘합니다. 교무처장이 물론 힘센 자리고 중요한 자리 맞는데 프로보스트는 교무처장이라기보다는 그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이걸 다 합친 데다가 부총장 자리를 얹어준 그게 프로보스트예요. 제가 바로 직전에 이제 2년 동안 교학부총장을 했었는데 그 부총장인데 우리나라 부총장들은 실권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교무처장 할 때 더 힘이 있었어요. 부총장은 실병력이 없습니다. 실병력이. 왜 실병력이 이렇게 잘하는데 군대에서 쿠데타를 하려면 실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장이 최고거든요.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실력이 없어요. 직할병력 말고는. 그러니까 무력을 끌고 총 대포 막 기관총 끌고 가려면은 사단장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대차 할 때 그 사단장들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공수부대 여단장 정도. 근데 부총장들은 직급만 높지 괜히 저 재산 등록하고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없는데 공개하라고 하면 좀 약간 창피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만 차관급 대접을 해준다고 하지 차도 없고 월급도 대단치 않고 똑같고 뭐 아무도 없습니다. 여비소 한 명 있어요. 여비소 한 명을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부총장 둘이 공유를 합니다. 그분이 아주 유일한 실력력이에요. 그리고 밑에 마음먹고 부릴 수 있는 실력이 없었는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은 실력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프로보스트는 그런 처장급의 실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실권도 가지고 있고 직급도 부총장급 직급인 그리고 프로보스트 밑에 예일대학도 그렇고 많은 대학이 대학이 그렇습니다. 총장이 있고 프로보스트 넘버 2가 있고 그 밑에 부총장들이 10명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교무처장, 학생처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거든요. 대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네. 프로보스트가 랭킹 넘버 2입니다. 그 일부는 랭킹 넘버 3. 예일 칼리지라고 예일의 그 학부생들이 1년에 1200명이 들어오는데 그 1200명 전체를 관리하는 이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할 레지던셜 칼리지 학부 기숙대학이죠. 기숙대학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굉장히 힘세고 한데 참 제가 갔을 때 우연히 처음에는 마빈 천거리요 중국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디 하다 보니까 한국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어로 좀 이제 영어로 이메일을 먼저 보내서 인사드리고 아이고 저 1년 왔습니다 했더니 한국어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나뵙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좋은 분이었어요. 이게 저 윌리엄 테프트입니다. 장관하고 그리고 저 장관 시절인가 그때 그 가스라를 만나가지고 근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논쟁이 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이거 하지 못했고 필리핀은 미국한테 못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어도 이미 뭐 그런 운명이었다는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 자체가 밀약이 아니고 그냥 메모랜덤 형태로 애매하게 넘어간 건데 나중에 후세 학자들이 역사학자가 너무 왜곡을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예일대 법대교수 한 다음에 이 사람 여기가 제가 살던 집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집터를 따로 보관해놨더라고요. 이게 좀 미국 사람들한테는 뭐 또는 예일대 그 동문들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동문이고 교수고 대통령이고 대법원장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예일에 제가 머문 동안에 경북대 학생 교수들이 많이 왔어요. 학생들도 많이 왔고 이분이 지금 우리 총장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총장님이시고 그 한 분도 와가지고 저랑 제가 기자상이라고 총장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더라고요.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우리 대학 물리학과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일대학교 교수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세미나 때 제가 발표한다고 해서 소개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경북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소개하니까 갑자기 그러더니 경북 그러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악수를 하자 그러더라고. 뭔 소린가 해서 이러고 있는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자기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나왔다는 거예요. 박사과정 나왔다 그러면서 박사를 하게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그 자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애가 셋인데 저 운동장 쪽에 있는 그 섬 그쪽에 살았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예일대학에 있는 지금이 아니고 경북대학에 있을 때였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음식이 맛있었나? 또 요즘 또 무슬림 사원이라는 사원 얘기 나오면 정말 아주 가슴이 아파할 텐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아마 교수님들하고 동료 학생들이 잘해줬나 봐요. 학생들이 뭐 선생님들이 또 그 당시 교수들이 용평 스키장 데려가지고 막 잘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논문도 잘 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어쨌든 경북대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요거는 우리 학부생들이요. 요즘에 예일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서머스쿨을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5주 동안 가가지고 예일 정규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예일 학생들 그리고 일부 외국인 학생들하고 정규 수업 들어가지고 학점을 8학점까지 딴다. 그 수업을 해요. 그때 절반 이상은 예일대 보통 학부생들이고 나머지가 외국 학생들인데 외국 학생들이라는 게 다 이런 애들이에요. 옥스퍼드 칭화대 학생들이라서요. 굉장히 센 코르트죠. 그 수업을 하고 왔는데 2019년에 가는 것 같고요. 18년인가 19년에 갔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가다가 올해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할 때 제가 마침 예일에 머물던 시절이라 가지고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자, 예일의 빛 여기서부터는 정말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부분을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 제일 좋았는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 해가지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일의 좋은 점입니다. 아까 저 처음 제목이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이제 혹시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 일부 무리학한 수학생들이 계시면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꼭 플라톤 스승님하고 같이 가잖아요. 플라톤은 굉장히 이상주의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실주의였어요. 보시다시피 저기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데 선생님 그림 그리잖아요. 야 이놈아 하늘을 봐라. 이상을 봐라 그러고 있죠. 제자라는 놈이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땅에 발을 디디세요 이러고 있죠. 바로 그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저도 아리스토텔레스 편인데 분권, 참여 이런 걸 강조하고 대학, 자치 그리고 리버럴 아치 교육의 창시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리버럴 아치 교육이라는 게 사실 물론 옛날에 고대 250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고전을 중시해요. 인문 고전, 철학, 역사, 문화 이런 거. 지금도 물론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돈이 안 되는 학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인문계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문사철 요즘 돈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자본도 별로 편히 안 해요. 특히 학부모들이 별로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데죠. 그런데 그게 그만큼 중요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중요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고 예일에서 똑같습니다. 예일 하버드에서 이 기본적인 이걸 교양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외국의 우려가 있어요. 리버럴 아츠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교양 과목 이러잖아요. 그 교양 과목이 아니고 교양 과목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보통 사람이 알아야 될 예의 범절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부 교양 과목 중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캠핑의 이해 이런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영화의 이해 뭐 다 좋은 내용이겠지만 대학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양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양이 아니고 억지로 하면 기초학문 또는 인문사회학 기초 이런 식으로 약간 달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학, 역사, 논리, 철학, 수사학 이런 거죠. 경제학, 사회학 이런 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잡힌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학의 교육에 시사한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없는 것 중에 약간 덜 재미없는 게 이거예요. 예일 대학의 이름이 이제 엘후 예일이라는 사람 이름에 떠왔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전에도 대학이 있었죠. 지금의 예일 대학이 있었습니다. 커네티컷 시민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엘후 예일이라는 사람이 돈을 왕창 기부했어요. 그래서 시설도 더 짓고 책도 더 그리고 교수도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예일 대학의 기초가 닦였다 그러는데 그 사람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일도 했었고 나쁜 일도 많이 했다. 좋은 일은 예일 대학 돈 내는 거. 나쁜 일은 이 사람이 노예 성인을 했습니다. 노예 성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로 해가지고 버는 돈을 좋은 일로 바쳤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일은 300년이 넘다 보니까 아주 역사가 많지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특히 이런 게 많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는 그 예일 대학의 규모가 1년에 1200명 지금 그전에는 더 적었죠. 몇백 명밖에 안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역사가 워낙 기니까 굉장히 동문들의 네트워크가 세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균 지수만 해가지고 50%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알마마터입니다. 예일마더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뭐 도서관 안에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숙대학입니다. 예일대학 건물의 상당 부분을 이 기숙대학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 대학도 있고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에 이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첨성관, 화목관 하듯이 그 독립된 건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숙대학, 뭐 서울대든 우리든 다 똑같이 잠만 자는 정도예요. 밥만 먹는 정도고. 근데 여기는 자기들을 일컬어서 도미토리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어할 거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자는 거 외에 절반 이상의 어떤 학술 행위가, 교육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강의하는 강의 또는 뭐 체육 활동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수들이 24시간 상주를 해요. 전임 교수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예일 칼리지 딘 마빈 천 교수도 여기 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 가족이 요 사람들 각각 전임 교수 3명이 온 가족이 이사를 해와요. 하나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네 칼리지 학생들 한 칼리지가 한 100명쯤 되거든요. 많은 경우는 한 150명 되고. 근데 그 학생들을 24시간 케어하는 겁니다. 케어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잔소리하고 맞죠 하는 건 아니고 학술적인 교육적인 면에서 케어를 같이 하는 것이죠.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런 대학이 이제 하버드 대학도 있고 더 오래 가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하는 데가 여수대학교입니다. 여수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이제 1학년 때 다 불러다가 거기서 의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상 조금 따져보면 좀 많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도 예컨대 상주 캠퍼스에다가 저런 시설해놓고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제안된 적은 있습니다. 예, 세컨 커리큘럼이라는 걸 하죠. 여기서 칼리지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또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한 기숙사인데 한 기숙사에 1년에 쓰는 돈이 $100만. 근데 그 $10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이죠. 10억, 12억 정도를 1년에 쓰는데 그 12억에는 인건비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 오로지 학생들 프로그램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함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백세, 황세 굳이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못 따라갈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바깥에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예일대 신문, 자기들 주장으로 가장 오래된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예일대 신문에 칼럼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에 역시 제가 마무리할 때 인사협에서 신문이 있습니다. 도서관 얘기를 잠깐, 도서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대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이 모여있는 것을 무관하다. 이거는 예일대 이야기입니다. 예일대에 써있어요, 이렇게. 이 도서관은 예일대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주 굉장한 겁니다. 사서 행정직원, 도서관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만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이 큰 캠퍼스는 또 재적 학생이 저희가 34,000명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1,200명, 1,300명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조하는 행정직원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5,000명, 1,300명. 1,000명. 예? 1,000명. 1,000명. 예, 비슷합니다. 800명 정도 되고, 8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서관만 500명. 그리고 예일대 전체 행정직들, 스태프 멤버스죠. 예일대는 교수가 좀 많아요. 우리 1,300명인데, 거기는 4,400명이고. 대신 학생은 비교가 되게 좋습니다. 거기는 그냥 1,200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대충. 그러면 한 5,000명쯤 되죠. 재학생이 5,000명쯤 되는데, 그 재학생 5,000명과 교수 4,400명을 키워하는 행정직원들은 몇 명 될까요? 제가 떠나오기 전에 2018년에 데이터를 확실히 봤더니 9,94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시간 강사나 이런 사람들 계약직 다 포함한 거겠지 하고 다 봤더니 일부 표시되어 있어요. 렉처러, 무슨 겸임 교수 다 제외, 또 무슨 계약직 다 제외하고,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 컨트랙트 워커스라고 그러죠. 계약직으로 받고 잠시 일하시는 분 다 제외. 그러니까 상근으로 일하는 스태프 멤버들만 대략 10,000명입니다. 아마 지금 10,000명 돌파했을 겁니다. 엄청난 일면 낭비고, 일면 엄청난
뭐라 그럴까 인적 인프라랄까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500명이 있어요. 도서관 건물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파피루스서부터 중세서적, 구텐베르크 성경 이거 나와 있는 건데 여기까지 다 보관되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나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본가 능력주의론은 뭐 아주 이런저런 학술적으로나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죠. 지금 저 맨하탄 그 뉴욕 주식시장 건물 보고 계시는데 여기 저 맨하탄 가보신 분 계시죠? 월스트리트 쪽에 거기 보면은 상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오래전에 있던 상징입니다. 성난항소, 자본의 횡포라든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미친 항소처럼 보이죠. 요새 최근에 등장한 게 이거예요. 겁없는 소녀. 이 딱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소녀의 표정이 아주 비장합니다. 감히 나를 건드리려 하는지 여성운동은 그런 차원에서 보겠지만 어쨌든 여기 대비가 되는 그런 그림이죠. 이 월스트리트는 글자 그대로 월이었어요. 옛날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은 이 맨하탄 남부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월이거든요. 성벽을 썼는데 이 성벽 따라 길이 나가지고 이제 글자 그대로 월스트리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건데 예일대에서 제일 중요한 예일 로스쿨이 월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가 아니고 뉴헤븐에 있는 월스트리트죠. 이 월스트리트하고 관련돼서 제일 상징적인 건 예일대학 학생들이 월스트리트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시위를 엄청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옛날도 아니죠. 한 2010년경 세계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예일대 학생들이 가서 엄청난 시위를 벌인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예일대뿐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젊은 친구들 또는 진보적인 학생들이 같이 다 보인 거죠. 예일대학을 얘기할 때 돈을 뺄 수가 없는 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통계를 뽑을 당시에 제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인구 150만 명의 대전광역시, 제가 대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대전광역시의 인구 150만, 거기에 이제 1년 살림 예산이 한 5조 원이었어요. 5조 원. 대구시는 지금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8년이니까 대전시가 5조 원이었는데 예일대학교 1년 예산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 교수 4,000명, 학생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예산 얘기고 적립금, 인다우먼트라고 그러죠. 그 인다우먼트가 여기 335조 원입니다. 310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적립금, 발전기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등은 하버드예요. 하버드인데 하버드는 규모가 예일보다 대충 2배가 큽니다. 교수 숫자나 학생 숫자 보면. 근데 2배, 2분의 1밖에 안 되는 저렇게 돈이 많다는 게 대부분 눈에 띄죠. 이 예일대학교는 그냥 대학으로 보기보다는 돈의 관점에서 하면은 거대한 자산 운용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히 저보다 더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투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런 투자를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의 그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게 나쁜 점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본의 횡포라든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1년에 수익률을 15%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부럽다 할까, 우리도 해볼까 하다는 거는 우리 경북대학교는 자본금 가진 게 없습니다.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발전기금이. 제일 많다는 서울대학교도 한 2천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끔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없어요, 지금. 서울대에서 그나마 최근에 한 1, 2년 됐네. 이 자산운용 전문가를 고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 때는 좋은데 날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이 예일대학이나 하버드대학 같은 데는 자산운용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하고 미럴 관계가 많아요. 그 돈을 투자하는 게 대학에서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내에서는 시위도 많아요. 나쁜 점이니까 지금 나쁜 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진보적인 예일대, 하버드대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안에서는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쇄성도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학문과 이념의 지향성이 굉장히 불균형스러운 게 예를 들면 90% 10%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버드든 예일든 웬만한 미국의 대학에서는 교수 집단, 학생 집단 할 것 없이 90%는 진보 계열입니다. 리버럴이고 10%가 컨저버티브,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90% 10%가 아니고요. 99%대 1%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 교수 회의를 하는데 교수 노조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화당 트럼프 욕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게 맞는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또 유명한 해골단이라는 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스컬 앤 볼스인데 제일 상징적인 거는 뭐예요? 저기 써놨는데 2000 몇 년도인가요? 왜 2004년인가요? 그 대통령을 이미 하고 있던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 아들하고 맞상대한 사람이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였죠. 그 둘 다 예일 출신이에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둘 다 예일 스컬 앤 본스 출신입니다. 이제 비밀 결사 동아리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스컬 앤 본스에 대해서 말해줘라. 조금 질문했더니 그거는 너무나 시크릿하기 때문에 얘기 못한다. 같은 동아리 출신끼리 대통령 민주당과는 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폐쇄성, 비밀성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답니다. 요즘은 그게 뭐 많이 좀 완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학 교육 자체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기니까 말고 학문적인 그 불균형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예일대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가 굉장히 강한데 요즘은 점점 이런 의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료직 때 이게 이거 얘기하다가 참 나왔구나. 공룡입니까 공룡? 예일 행정체제는 저기 쓰였다시피 전임 교수 4천, 학생 수 1만 2천. 이거는 제가 아까 참 6천이라고 얘기한 거는 학부생만 그렇다. 대학원생 합치면 전부 돼요. 1만 명이 넘죠. 어쨌든 우리 경북대학교는 교수 1,300명, 학생 수 3만 4천 명입니다. 근데 행정직원이 1,000명이 안 돼요. 근데 예일은 10,000명입니다. 10,000명. 엄청난 그런 지역에서 이 관료제의 피해가 가장 드러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 차별도 굉장해요. 제가 있던 시절인데 예일대학교에서 남성 합창단이 있었어요. 휘펜투스라고 남성 합창단인데 여기에 여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게 큰 뉴스가 됐어요. 뉴스가 어디 뉴스가 됐냐면 뉴욕타임스에 났어요. 이게. 근데 뉴욕타임스에 났다는 것조차도 신기하죠. 그럼 뭐 일개 대학에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지만 일개 대학의 뉴스가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났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이런 시기에. 여성차별 역사가 예일대학이 굉장히 심합니다. 딴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1968년에 처음으로 예일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했어요. 이런 거 비하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바로 모든 대학에 남녀공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여학생을 차별했습니다. 대학원은 조금 전에 했지만 여기 도서관 앞에 이런 돌이 있는데 역사의 돌이 있죠. 이게 보면 재밌는 게 1870년 0입니다. 71년도 0, 72년도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예일대에 들어온 여학생 숫자예요. 여학생이 학위를 받은 숫자. 그나마 이게 나오는 게 대학원생은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69년도부터는 이제 68년도부터는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남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저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2022년도 예일대 총학생의 구성을 보면 다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다 여학생을 넘어서가지고 백인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할 정도로 저쪽 친구는 인도계 학생이고 얘는 중국계 학생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한국계 학생이 총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게 보면 예일대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열려있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되고 그만큼 또 일반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질문을 맺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만 아직도 예일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 예일대학교에서 기초학문을 가르쳐가지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래놓고는 월스트리트하고 야합을 한 거 아닌가. 실제로 졸업생들이 많이 갑니다. 뱅커로 가고 로펌으로 가고 또 여기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에 제일 많이 졸업생을 보내는 게 이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포획되는 것인지 잡아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가도 취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는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역시 미진한